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황제는 이렇게 해서 마리아 테레사로 끝나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4명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자, 4명이 아니라 사실 3명 남는 거죠. 왜냐하면 프란츠 슈테판하고 마리아 테레사는 했잖아요, 금방. 그렇게 하고 여기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서 피센 조약을 통해 가지고 결국 마리아 테레사가 홀리 로만 엠프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인 프란츠 스테판에게, 프란츠 1세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죠. 그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요 중에 딸이 누구냐면 앙투아네트, 그죠? 마리 앙투아네트 해가지고 프랑스의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와 결혼해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 때 죽죠. 1793년에 루이 16세 사형당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이 황제를 한 자식은 2이 있습니다. 요게 조세프 2 그러니까 조세프 2세 2세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인 레오폴드 2세 레오폴드 2세가 이제 황제를 잇습니다. 그래서 레오폴드 2세의 근데 여기가 보세요. 17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을 1792년 그러면 이때 누가 나타나는 때예요. 이때가 바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배틀 오브 아우스터리츠에서 승리를 해서, 그죠?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황제하고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해가지고 야, 내가 유럽의 최고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형식상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제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갖고 있으니 저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1806년 8월 6일입니다. 참 역사라 그런 거 공부해보면 참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이거 1792년 해도 1592년이 우리 조선 건국 한 해고 1392년이 그 다음에 1492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해고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고 그죠? 이렇게 그런 공통점들이 많아서 늘 이 역사라 그런 거는 공부 그리고 이게 외워지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착착착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레오폴드 2세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란츠 2세입니다. 요게 프란츠 1세예요. 근데 여기 프란츠 1세 나오죠. 요거는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엠페어 황제로서는 프란츠 2세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1806년에 바로 엠파이어 아볼리시드 그러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지기 전에 1804년에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홀리 로만 엠파이어는 없애고 어차피 땅은 같으니까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안 엠파이어가 성립되는 게 1804년입니다. 1804년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는 그죠? 그 해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1804년에 등극해서 1814년에 퇴위되는 거죠. 유럽 세력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는데 어쨌든 간에 곧 요 1804년에
나폴레옹 황제로 등극을 하고 프란츠 2세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져서 없어질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없어지는 건 이때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이것은 이름상 유럽 전체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이란 걸 세워서 오스트리아 황제로다가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으로서의 첫 번째 황제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바로 프란츠 1세 2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는 프란츠 2세, 그리고 오스트리아 황제로서는 프란츠 1세로 등극하는 바로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1806년 8월 6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황제.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04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1804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이제는 넘어오는 겁니다. 합스부르크가.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다가 넘어왔을 때 요 바로 프란츠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란츠 1세죠. 요 자식이 페르디난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게 헝가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아티아하고 그다음에 보히미아, 그죠? 체코슬로바키아 할 때 체코, 그죠? 체코가 큰 지역, 물론 작은 지역까지 보면 4개로 나뉘지만 큰 지역은 보헤미아하고 모라비아 이 2개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프라하라고 우리가 프라크 영어로는 이 보헤미아의 수도이죠. 보헤미아는 독일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변경이죠. 그래서 마르그레이프, 역의 왕들은 마르그레이프 변경백으로서 칭호를 피어리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페르디난드 1세, 그죠? 그리고 듀크 중에 공작 중에 아르크는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아르크듀크 그러면 요게 뭐로 말하냐면 대공이라고, 그러니까 공작에서 공하고 이 아르크는 높으니까 여기에 대자를 써가지고 대공 무슨 대공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바로 아르크듀크입니다. 그래서 프란츠 칼 조세프 대공. 보통 이제 프란츠까지만 하든지 칼까지만 하든지 이럽니다. 그래서 프란츠 대공, 프란츠 칼 대공, 그죠? 요렇게 요 바바리아 나오죠. 바바리아 요건 영어입니다. 독일어는 바이에른, 그죠? 바이에른, 그죠? 바이에른. 그리고 이쪽 지방 사람들은 바이안. 바이에른 뮌헨 축구팀이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페르디난드 1세 다음에 그래서 프란츠 조세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츠 오스트리아 황제로서 요거는 이제 왕으로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식이 누구냐면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이 사람은 우리가 참 세계사에서 참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서 참 많은 비중을 타고 있는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황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요 아들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멀쩡해 놓고도 다른 여자를 사귀었는데 요 여자랑 이게 법적으로 잘 되지를 않고, 그죠? 교황한테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난리치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메리 베스라하고 같이 헌팅 라지, 그러니까 사냥터 운막에 가가지고 둘이 자살해 버립니다. 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도 참 많은 이야기들, 전 세계를 이 당시에는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1916년이죠. 2차 세계대전 나오기 직전입니다. 1848년에 태어났네요. 또
그죠?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금강 발견돼서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생겼던 그러한 해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세요. 오스트리안 엠파이어로 넘어온 다음에는 보세요. 황제 1명, 2명, 3명 끝.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 계통표를 제가 설명하려고 적어놓은 거지 이게 별로 어렵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페르디난드 1세 죽고 그 동생의 자식인 프란츠 조세프가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자살을 벌입니다. 그래서 프란츠 조세프 1세하고 그런데 아르키두크 프란츠가 자식이 많아요. 요렇게 아주 괜찮은 사람이 프란츠 조세프가 있고 막시밀리안 1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아주 불운한, 그죠? 그래서, 베니토 후아레스, 멕시코 혁명 때,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의, 이게 근데 황제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몰살을 당해버리죠. 이거, 고야가 그린 그림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 멕시코 황제로 갔던 막시밀리안 황제는 거기서 그래서 베니토 후아레스에게 총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르키두크 칼 루드비히 조세프 오브 오스트리아인데 그래서 아르키두크 칼 루트비 그죠? 루트비 이렇게 요 세 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런데 요게 자식이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해버리자 황위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오스트리아 제국을. 이때 이 마지막 칼 때 이 칼 루트비 때 요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상 우리가 정말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요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914년에 우리 사라예보 사건 알죠? 그렇게 해갖고 소피하고 부인하고 같이 사라예보 사건에서 세르비아에게 청년한테 암살당해 버리잖아요. 요게 바로 프란츠 대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암살 안 당했으면 또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이제 황위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오토 프란츠도 이 사람도 황제가 되기 전에 죽는 바람에 그 아들인 칼에게 오스트리아 황제가 넘어가는데 이때가 1916년이잖아요. 그리고 1917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죠? 11월 11일이 바로 1차 세계 대전 종전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가 공화국으로 바뀌죠. 공화국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황제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황제로서는 프란츠 1세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2세로서 프란츠 1세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1세로 가고 그 다음에 프란츠 조세프 1세가 되고 그 다음에 칼 1세 전부 1세네요. 그러고 오스트리아는 끝나고 합스부르크가는 여기에서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합스부르크가가 끝납니다. 자, 다시 프란츠 1세, 페르디난드 1세, 프란츠 조세프 1세, 그 다음에 칼 1세, 그죠? 이렇게 하고 그 이전으로 가서 마리아 테레자, 그죠? 마리아 테레지아가 남편이 프란츠 슈테판이었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사에게 아버지인 찰스 6세가 권한을 내려주려고 많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The War of the Austrian Succession,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엑슬라 샤펠 조약에서 그래도 여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 대신 남편한테 가면 우리가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다가 그 이제 전쟁을 끝내죠. 그래가지고 프란츠 슈테판이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황제가 되기 때문에 합스부르크 로렌, 그죠? 합스부르크 로트링은 이제 가문이 되는 거죠. 여기 로트링의 가문이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밑에 자식이 조세프가 2세고 요게 이사벨라 팔마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동생인 레오폴드 2세에게 가고, 이 역시 마리아 루이사 오브 스페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식이 생겨가지고 프란츠 1세. 근데 이게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마리아 테레사 이후에 3명 거치고 마지막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 밑으로도 한 명, 두 명, 3명. 그죠? 그래서, 외우기 쉽죠? 그래서, 요 프란츠 1세,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란츠 1세. 그 다음에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프란츠 2세. 로서 위로 3명, 아래로 3명. 아래로 3명은 오스트리아 엠파이어. 이 사람은 양쪽으로 걸려 있는 거죠. 위로 3명은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테레사는 여기 프란츠 슈테판, 로트링은 가문의 프란츠 슈테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피센 조약에서, 이 피센 조약이 다 합의해서, 요거는 중간중간에 작은 조약이고 이걸 한꺼번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트리티 오브 엑스-라-샤펠 또는 아헨 조약,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피스 오브 유트레히트 조약으로다가 이렇게 돼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르봉 가문이 이어갔기는 한데 요게 뿌띠 도팡의 동생이죠. 이어가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어떤 형제나 어떤 가문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완전히 딴 가문으로 독립을 한다는 조건으로다가 테스 오브 유트렉트를 갖다가 다른 영주들과 왕들이 승인하는 바람에, 그래서 필립 5세가 그런데 자기 형이 프랑스 내주느라고 그랬는데 자기 형도 또 프랑스 왕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기 형의 자식인 루이 15세가 왕을 갔는데, 자, 이때에 요것이 바로 스페니시 합스부르크.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도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 그죠? 요 사람은 홀리 로만 엠파이어를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페니시 합스부르크가 아니잖아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오스트리아에 그걸 같이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보세요. 한 명, 두 명, 요 밑으로 한 명, 두 명, 3명. 요게 끝입니다. 실질적인 왕으로서는 이거 한 명, 두 명, 3명이죠. 이 사람은 실질적인 왕이 될 만한 어떤 육체적, 정신적 조건이 안 됐던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칼 5세에서 보면, 여기 동생, 페르난드 1세, 동생에게 물려졌잖아요. 요 두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막시밀리안 1세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 홀리 로만 엠파이어 물려줬더니 요 아들인 막시밀리안 2세. 그래서 그 자식인 또 루돌프 2세야 마티아스가 다 되는데도 또 적장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막시밀리안 2세의 동생인 칼 2세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2세에게 물려졌다가, 그 아들인 페르디난드 3세에게 물려줬다가 페르디난드 4세, 이렇게 쪼르륵 가는 겁니다. 페르디난드 2세, 3세, 4세. 그죠? 그런데 요 4세는 황제 자리에는 인정을 못 받고 그냥 독일의 왕으로서 끝냈고. 그래서 요게 페르디난드 4세, 그 밑에 레오폴드 1세. 그죠? 레오폴드 1세, 이제, 그 동생, 그 아들이 조세프 1세하고 찰스 6세입니다. 여러분, 찰스 6세는 마리아 테레사의 아버지죠. 조세프 1세하고 찰스 6세가 전부 닮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둘 간의 딸에게 우리가 황제의 또 왕 자리를 물려주자 해서 여기 Mutual Pact of Succession을 맺었고 그 다음에 요 찰스 6세가 이렇게 놔두니까 어떤 문제가 왜 찰스 6세가 이런 조치를 취하냐 하면 여기에 프라그마틱 생시를 취하냐 하면 조세프 1세의 딸에게 일단 갔잖아요. 요 찰스 6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는 자식이. 그래서 마리아 아말리아 오브 오스트리아 요거에 의해서 뮤추얼 팩트 오브 석세션에 의해서 이 딸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요로다가 가고 그 남편이 황제 자리에 올라잖아요. 그죠? 요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요 사이에 난 자식들로 연결되게 되죠. 그러니까 칼 6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식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난 자기 자식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Pragmatic Sanction of 1713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기 딸이 마리아 테레사에게 했더니 여기서 House of Habsburg 그러니까 War of the Austrian Succession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트리어 피센으로다가 그래 여자는 안 된다고 하자. 여자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찰스 7세 다음에 비테르스바흐 그죠? 바바리아의 왕 가문이라 그랬죠. 요로 왔다가 요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간의 이 연관시키는 건데 그냥 여자니까 빼자 이렇게 놓고 역사책에 보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합스부르크가 전체가 다 도표로 다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면 여기부터 시작해요. 불과 몇 명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프레데릭 3세부터 해서 막시밀리안 1세. 막시밀리안 1세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의 자식이 둘이잖아요. 자식이 바로 칼 5세하고 페르디난드 1세. 그래서 칼 5세가 자기 자식에게는 스페인, 네덜란드, burgundy 이 넓은 땅을 남겨주고 오스트리아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위는 동생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오스트리안 합스부르크하고 스페니시 합스부르크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밑에 막시밀리안 2세, 그죠? 그 다음에 루돌프 2세, 마티아스. 자식이 없어서 막시밀리안 2세 동생인 칼 2세의 자식인 페르디난드 2세로다가 내려갔다가 그 밑으로다가 내려가고, 그죠? 쭉 내려가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요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필립 1세, 칼 1세, 필립 2세, 3세, 4세, 칼 2세. 그 다음에 필립 5세로, 스페니시 북봉. 그죠? 그래서 북봉 왕조가, 스페인 왕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까를로스 국왕,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부르봉 왕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것 같아도 1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완전히 합스부르크가 해체될 때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외울 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가 아니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작품들을 어떻게 바로크가 뭔지 르네상스가 뭔지 이런 거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왕가 합스부르크에 대해서 세계사에 관한 측면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완전히 끝내놓고 이제는 작품으로 들어갈 시간을 기다려 봅시다. 예.